안녕하십니까, 연일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부산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슈 따라다니다가 재테크 부동산 관계를 거의 하지 못했는데 왜 안 하느냐는 또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또 좀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분양 상한가에 의해서 시비가 끌리고 있는 부산 지역 아파트 건립단지 두 곳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분양 상한제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됐죠. 집값 급등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 토지비죠. 그 건축비를 합산한 방식으로 산정한 후에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분양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가지고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이건 뭐 주로 공공택지, 그리고 투기 광풍이 불었던 민간 택지 뭐 이런 곳에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고 부산 경우에는 이제 강서의 명지 국제 신도시, 그다음에 기장의 일광 신도시 등 이제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됐고 또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에코 델타 시티, 그 명지 국제 신도시 인근에 있는 거죠. 이 아파트 단지도 지금 이제 곧 분양을 할 텐데, 이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70대 30으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택지가 돼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받죠. 받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공공분양 아파트가 평당 1200만원 후반, 1300만원대 되고, 민간 분양은 1300에서 1400 후반대에서 공급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가격은 사실은 인근에 있는 명지 국제 신도시 아파트가 현재 지금 시세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에코델타 시티는 이제 1600만원이 안 되죠. 결국 이제 1300에서 400 정도 분양가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뭐 난리 난 거죠. 뭐 난리 났다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완전히 부동산 투기 광풍이 한번 쓸고 지나갈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분양할 예정인데 평당 1300에서 1400 선으로 예상을 하니까 그 명지 신도시, 국제 신도시보다 엄청 싼 거죠. 평당 2000인데. 더구나 이 에코델타 시티는 이제 국내 최초 이제 스마트 친환경 수변 도시입니다. 스마트 도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저가로 분양이 돼가지고, 물론 부산은 물론이고, 그 옆에 있는 창원, 진해, 뭐 이런 도시, 그리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신설이 되면 바로 그 인근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집가도 지금 이미 많이 올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그 부동산 광풍이 불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부산에 지금 택지가 개발 조성돼 가지고 공급될 만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부산의 택지는 원래 예상되는 게 25,000 가구 분양이 예상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데 원래 25,000 가구면 엄청난 거죠. 이게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가 19,000세대, 그리고 2011년도가 26,000세대 이렇게 분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2011년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이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13,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더 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부산에 가장 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온천동에 지금 온천 4구역, 동네 온천 4구역 레미안 포레스티지,
아파트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통 우리가 주보공이라 그러죠. 그래서 훨씬 조합이 요구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산정이 돼가지고, 이러다면 공사 못한다, 사업 못한다, 이렇게 좀 조합에 엄청나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온천 4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이 최근 분양가를 평당 1,900만 원에 해달라고 주택보증공사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통보오면은 1,628만 원에 분양을 하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해 9월 달에 분양한 연제 4구역, 연제 거제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장 아주 컸죠. 작년에 제일 컸던 레이 카운티 분양가 1,800만 원보다도 좀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온천 4구역 포레스티지가 원래 전국에서도 가장 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공사를 못한다 이죠. 분양이 이렇게, 사실은 재건축은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일반 기존의 조합원들이 조금 사게 들어가는 혜택을 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사게 했다 이거죠. 이래 되니까 사실은 이제 조합에서는 다시 이제 재신청하겠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제도는 이 주택보증공사에서 새로운 제도를 올해부터 고분양 심사 제도를 이제 택했는데, 이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아까 이야기했던 에코델타시티 같이 이제 공공택지 같이 이렇게 분양하는 곳 이외에 적용이 안 되는 지역,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는 고분양가 심사를 거쳐서 이제 분양가가 정해지는데, 이게 이제 공개도 안 되고 분양가를 정해버리니까, 물론 분양가 공개 기준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인근 아파트의 시세를 봐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보증공사에서는 온천 2구역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를 비교 대상지를 삼았다. 평균 분양가가 그때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인데 그동안 집가 오른 걸 생각하면 1,600쯤 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내가 한 것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조합 측의 이제 분석인데, 어쨌든 간에 1,9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600은 너무 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분양가 어떤 그런 산정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피해가 많이 오래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올라가도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1,600, 1,700선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런 이제 낮은 분양가 정책은 사실은 이제 새로 아파트를 살락하는 신규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사야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방침인데, 또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게 또 조합원들의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좀 비싸야 된다, 지금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마찰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 두 구역은, 하나는 부산에서 전국에서도 가장 큰 재건축 재개발 단지입니다. 온천 재개발 단지는. 그게 온천 4구역이고 엄청나게 이제 큰 단지죠. 단지인데, 여기 이렇게 이제 잘라붙인 거죠. 잘라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델타시티는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분양가 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분양 가격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온천 4구역 재개발 정비조합은 사실은 재심사를 좀 해가지고 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나란히 꺾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에코델타시티는 아마 5월달에 분양을 하면 엄청나게 몰릴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몰릴 것이다, 스마트시티로 하니까. 그래서 사실 에코델타시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에코델타시티는 아파트 33개 단지 3만 가구가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33개 단지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33개 단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첨단산업, 국제 물류 뭐든 이런 각종 이 복합 자족 도시로 이제 탈바꿈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원래는 5월달에 에코델타 시티가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이고, 또 관심을 모았던 온천 사구역 재개발 단지는 분양가가 너무 낮게 정해졌다는 조합의 반발 때문에 조금 분양이 늦어지면서 조금 혼미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그늘입니다. 어느 정도 정부에서는 또 투기를 막아야 된다.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 정책, 그리고 일반 또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이게 지금 상충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적당한 선에서 잘 좀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5월달에 에코델타시티 한번 가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